네, 안녕하세요. 7월 31일 수요일 막날까지 우리 개미들을 괴롭히는 우리 국내 증시 세력들. 와, 정말 죽이고 싶네요. 지금 장세를 한번 보게 되면 뭐 어제 하루 저는 이제 물놀이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웠거든요. 하루 딱 안 보니까 시장이 이틀 동안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이게 증시가 요즘에 그 개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계속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계속 떠나가고 미국장 간다라고 하는데, 또 미국장 넘어간 그 타이밍부터 그런 뉴스가 많이 도배된 순간부터 증시가 또 많이 빠졌어요. 와, 신기하죠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만 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퍼포먼스가 좋든 안 좋든,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하나만 잘하다 보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장이 이렇게 어려워도 버텨내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증시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네, 7월 막날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정도입니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단 미국장 어제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3.88 많이 빠졌는데 장 마감 이후에 급반등했습니다. 선물이 급반등했습니다.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1%가 넘었어요. 넘어가서 아시아 증시나 전체적으로 증시 상태가 좋아요. 어제 어떻게 마감되었냐면, 야간 선물이 코스피 선물이에요.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0.84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괜찮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공식적으로 발표나고, 그러면서 반도체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선물도 달러 선물도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지금 달러를 1조 1천억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9천억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달러를 사고 파는 게 중요하지 기관이 사는 것은 옛날부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패턴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단 팔고 있다,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리스크가 없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국내 증시를. 코스닥은 600억 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자, 달러 팔고 있고, 순매수 들어가고 있고, 장 괜찮고, 일단 리스크는 없었어요. 자, 리스크가 없는데 뭐가 갑자기 튀어나왔냐? 우리나라 증시에서 갑자기 이제 기름 테마가 튀어나온 거예요. 기름 테마가 왜 튀어나오냐? 기름은 사실 마찬가지 항상 우리를 괴롭히던 이슈잖아요. 기름,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 이란, 이런 삼각 구도로 이루어지는 이 전쟁 이슈. 이 전쟁 이슈가 장중에 딱 속보로 떴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반도체 섹터가 죽은 게 아니라 테마가 죽었어요. 테마가 어떤 것들이 죽었습니까? 네, 이런 이제 우크라 재건 테마 잘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폭삭폭삭한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해리스 테마도 죽고, 테마 자체가 오늘 많이 조정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댐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전혀 뜬금없는 그 테마들 올라가가지고 또 시장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메뚜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었던 장세인데요. 하나만 보는 게 맞아요. 한두 개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의 대응이 빠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대응이 돼도 어제 같이 뭐 댐을 짓는다라는 이슈는, 와, 이거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갑자기 댐을 만드는데 뭐 댐을 뭐 이화공영만 만들고 뭐 우원개발만 댐을 짓는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정도로 이 너무 빠르고, 종목의 그 픽도, 그 뉴스를 인한 종목의 픽도 좀 어이없게 좀 움직였던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티몬이랑 뭐 쿠팡이란다. 티몬이랑 위메프 사태 있잖아요. 티메프. 네. 그 갑자기 인터파크에서 뭐 도서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예스24가 그 전에도 떴었는데, 장중에 이렇게 떴다가 다시 윗골이 나왔죠. 이미 이제 여기서 다 해먹었죠. 다 해먹었는데 장중에 이제 15% 올랐다가 지금 음봉 또는 보합이에요. 잘못 따라가면 정말 요즘에 더 떠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 기여도 상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승 기여도를 보게 되면 삼전,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달려요. 대형주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달려주니까 반도체 섹터가 오히려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YC,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솔브레인 이런 것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뭐 아직 시장에서 리스크가 없어요. 사실 이 위치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리스키한 종목들을 매매한다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가 없어도 잘 올라갔었고, 뭐 해리스가 올라간다 해도 재건이 올라갔었고, 해리스가 약세여도 버티는 종목은 버텼고,
단 키워드 따라서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이 대장질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조금 더 가시화가 될 경우, 예를 들면 뭐 해리스도 종전을 원하고 트럼프도 종전을 원하고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 파악이 될 경우에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은 뭐 어느 세력이든 간에 한 종목을 픽해서 또 돌아가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네, 뭐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 종목이 다시 뭐 10%든 20%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대장주들은 뭐 제대로 이슈 만나게 되면 뭐 2배 오른 종목도 있지만 뭐 3배 오른 종목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8월에는 어떤 섹터가 어떤 테마가 튀어오르지 모르는 이 시점에 이 기름주를 한다. 정말 저는 테마 매매를 하지만 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내일은 FOMC 금리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넘어가는 내일 새벽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날 거예요.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오늘 단발적인 요런 그 하마스 지도자 한 명이 죽었다는 이슈만으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공포를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더 리스크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리더라도 내가 원래 봤던 종목 내리면 내리는 대로 쳐다보고 어느 시점에 내가 뭐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가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재건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대장을 하던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타점이 아니었는데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늘 여파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쳤을 때 내일 아래꼬리 장 초반에 달게 되면 이거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름 올라간다고 기름만 해버리고, 기름 이거 윗꼬리 달고 무너지게 되면 내일 갭 하락 맞아 떨어지게 되면 돈만 줄어드는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너무 단발성이 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 주관적으로 잘 구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름 물류 쪽은 정말 이번에 시장 뭐 딱히 이유 없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위치에서 딱 튀어나왔어요. 이게 그런 악재가 고점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여기에서 악재가 터졌어. 이란에서. 이거를 악재로 봐야 될까?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주관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뭐 환율 달러 팔고 있고 지금 순매수 많진 않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선물 빠지고 있고, 그리고 7월 막날이고 내일부터 8월이에요. 8월에 또 어떤 섹터가 또 7월에 조정 주었던 섹터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전혀 새로운 섹터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월봉이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날에 이렇게 뺀다고 해서 그렇게 쫄아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재건 중에서 제가 그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을 좀 분석을 했었잖아요. 동일 고무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월요일날 시간 내에서 올랐다가 9,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이 나와서 빠졌어요. 그 빠진 여파를 시초에 그 마이너스 3%까지 뺐다가 SG나 다스코가 올라가기 전에 이걸 회복시켰어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다스코랑 다스코랑 뭐 SG 같은 게 오늘 올라가니까 결국에 재건이 올라가니까 이 눌리는 거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시장에 그 이 눌린 세력들 또는 여기에 들어있는 세력들이 왜 그러냐면 다른 재건주들 아까까지는 그래도 양봉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만 3% 4% 빠져 있다. 그러면 물량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그냥 눌렀다가 빠르게 회복시킨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일정을 제가 끼워 맞춘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는 뉴스 기사에서는, 국내 뉴스 기사에서는 7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인베스팅에서는 8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 실적, 농기계죠. 농기계의 실적 발표는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실적은 인베스팅이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죠. 국내 뉴스에서 다룬 실적 발표 일정은 일단 무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8월 6일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뭐 캐터필러 주가가 좋으면은 좋은 걸 알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이 실적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지 말고 오늘 중요한 것은 뺐다가 올린 이 시점, 뺐다가 올린 이 무빙이 그래도 저는 의미 있는 무빙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슈가 안 달린 종목들은 세게 안 갑니다. 그 S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내릴 법하고 와 이슈가 사라질 법 한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17시 19분 장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가 손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코네 시장 진출한다. 이것 때문에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또 올라잖아요. 와 죽을 만한데 새로운 뉴스 나고 올리고 죽을 만한데 새로운 뉴스 나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 재건주 중에 여러 가지 종목을 다 가지고 계시고 관심 있게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라갔던 재건주의 패턴은 어떤 외신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 왕위를 접견하면서 뭐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서 올라간 이후부터 이렇다 할 뉴스가 없는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SG랑 다스코만 움직이고 있고 다른 것들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외신 뉴스가 따라주면은 뭐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키워드 달아서 다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징적인 구간. 하지만 키워드가 달리는 순간 그 키워드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SG라는 종목 어제 정말 그 조정을 많이 주었단 말입니다. 예. 윗골이 달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갈 법도 한 위치에서 또 뉴스 나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장중에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의 뉴스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건 테마를 보시는 분들은 재건 테마 이슈가 계속 좋을 것 같다. 이 한 가지만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은 8월 달에도 좀 그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에서 지금 8월 달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날에 꼬꾸라지고 마감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막날에 꼬꾸라지면서 월 마감을 하는 섹터들이 없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다음 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8월 달에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네,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해리스가 강해도 우크라이나 강하고 우크라이나가 강해도 해리스가 거래가 많이 터지고 가장 좋은 티키타카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막 내가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뭐 기름 올라가면 당연히 뭐 이런 쪽에 조정 부실을 만날 수가 없었던 이런 재건이나 이런 것들 조정 맞을 수 있고 근데 기름 먹었다가 재건 먹었다가 뭐 인버스 먹었다가 레버리지 먹었다가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지금 막날 마지막 날까지 그냥 괴롭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정말 힘든 시장인데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달에 또 좋은 재료 좋은 트렌드 만나서 또 테마적으로 풀어낼 이야기가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3일 연속으로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6조 2천억으로 겨우겨우 6조를 좀 넘겼습니다. 네, 좋은 징조 나오길 바라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